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교육청 감사까지 맡게 되는 등 권한이 대폭 커졌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첫 감사가 이뤄졌는데 보고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교육자치권 훼손 논란 속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특별자치도로 지위가 격상된 강원도. 감사 권한도 커졌습니다. 도청 본청과 18개 시군, 출자 출연기관 등 정기감사 대상 기관이 100개가 넘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강원특별법 1차 개정안과 조례에 따라 교육청 감사 권한까지 갖게 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본청은 물론 15개 교육청 직속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 여기에 학교안전공제회까지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5명을 파견받았지만 44명의 인력으론 부족해 학교 현장 감사는 위임 감사로 진행합니다. 각각 300곳이 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60곳에 이르는 중학교는 각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맡기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 감사를 위임해 감사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위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감사할 때 다시 살펴보면서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청 정기 감사 때 직접 감사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로다. 감사하는 거로다 이렇게 해서 그 감사의 실효성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결국 교육 관련 모든 감사가 강원도 감사위원회로 향하게 되면서 강원도 교육청의 반발은 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와 세종에 이어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까지 감사위원회 권한을 교육청까지 확대하자 강원도 교육청은 특별법 취지에 따라 감사에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의 입장 정리는 마무리됐지만 의회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2개밖에 없는 제주와는 달리 강원도는 교육지원청이 17개에 이르는 등 규모가 커서 감사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지 하부기관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 덜 받지. 본격적으로 교육청 감사에 나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기간을 최대 12일로 늘리고 감사 인원도 11명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혀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강원도로부터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9년 DMZ 평화순례 및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지방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남북강원도협력협회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소 생산 전력 판매 수익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서 손해를 끼친 동해시 담당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나 훈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1억 3천만 원의 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한 교육청 감사에서는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 확보 없이 공사를 추진한 영월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하는 등 27개 수감기관에서 109건을 적발했습니다. 4월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를 여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21대 총선 때처럼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야 획정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획정의 지각 처리는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제19대 총선은 44일 전, 제20대 총선은 42일 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됐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심지어 선거를 39일 앞두고야 결정됐습니다. 뒤늦은 선거구 획정에 거대 양당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맞물려 지난 21대 총선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춘천은 갑과 을로 나뉘고 6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을 선거구는 철원, 화천, 양구와 합쳐졌습니다. 나뉘어 있던 동해와 삼척, 태백과 정선이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로 묶이며 각 선거구에 기반을 두던 후보자들의 반발, 심지어는 재경선까지 치러졌습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의 경우 획정 기한은 지난해 4월 12일까지였지만 해가 바뀌어도 뚜렷한 획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은 강원은 현행 8석을 유지하되 춘천은 단독으로 분구하고 속초와 고성을 접경지역과 묶어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선거구를, 양양은 강릉과 붙여 강릉, 양양 선거구를 제시했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6개 시군을 묶은 안이 나오자 공용 선거구라는 여론의 비판 끝에 초안이 철회됐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 다시 6개 시군을 묶은 선거구 안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선거구 재획정 요구가 나올 전망입니다. 일단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 선거구를 기반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가 바뀌면 곳곳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이던 예비 후보자들의 노력은 특정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비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소외되는 지역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들을 고려한 그런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2달가량 지나면 후보자 등록일인 3월 21일과 22일이 다가옵니다. 후보자들도 유권자들도 혼란이 없도록 조속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강원도 내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구 이동과 증감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이 같은 양상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나마 인구가 늘어난 원주도 그 폭이 줄었고 구도심의 공동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병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인구는 꾸준히 줄었습니다. 1월 말 기준 내국인 인구 153만 5천 명을 넘었지만 반등 한 번 없이 10월에 처음으로 152만 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18개 시군 평균 420명이 줄어든 가운데 강릉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연간 1,720명이 줄면서 21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 밖에도 속초와 동해, 철원, 정선, 홍천 등 동해안과 산지 시군이 대부분 활발한 인구 정책에도 감소 추세를 늦추지 못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더라도 마찬가지. 노년층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가 고르게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국지적인 인구 정책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에 올라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주에서는 20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층이 1,300명 넘게 빠져나가 전체 시군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이 줄었고 원주와 춘천, 강릉 모두 19세 이하 유아 청소년층에서 1,000명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원주, 고성이 인구가 늘었는데 원주가 694명, 고성은 112명 증가했습니다. 원주에서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반곡 관설동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47,207명을 기록해 전년도 같은 달 기록한 44,736명에서 2,471명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됐다기보다는 연초에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옆 동네에서 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접한 단구동은 43,959명에서 43,103명으로 856명 줄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이 는 곳은 태장 1동인데 마찬가지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영향으로 2,263명 늘었습니다. 또 기업도시가 있는 지정면, 명륜 2동, 흥원면과 무실동 신림면도 인구가 1년 사이 늘었습니다. 원주 전체 인구가 늘어난 폭에 비해 내부 인구 이동이 커서 신규 아파트가 늘면 늘수록 구도심의 공동화만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강원도의 1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파악한 예정 학급 기준으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본교 9곳과 분교장 10곳 등 모두 19곳이었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2021년 16곳, 2022년 18곳, 지난해 20곳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신입생 수도 계속 줄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200명 이상 줄어든 1,08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 선정을 위해 교육발전 특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개혁 과제 담당자 3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늘봄학교, 특성화고, 디지털 교육 등 5개 분과로 운영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말합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40대 후반의 용띠 가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힘듦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용띠 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춘천에 사는 1976년생 김석종 씨는 직원이 3명인 작은 국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지난 2016년 이 국수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사업에 가족들의 우려도 컸지만 이제는 어엿한 9년차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 사이 10대였던 두 딸은 모두 대학생이 됐습니다. 시간이 그냥 확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언제 몇 년이 이렇게 흘렀나 싶을 정도로 엊그저께 이걸 새로 시작한 것 같거든요. 직접 발로 뛰며 납품할 식당을 찾고 상품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여러 해 고생한 끝에 사업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예상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정상 운영하는 식당이 줄자 덩달아 크게 감소한 국수 납품량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생활 패턴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춘천 거두리에서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1976년생 박찬웅 씨도 사정은 같습니다. 자영업만 20년째인 베테랑 사업가이지만 코로나19의 풍파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손님의 방문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코로나19 위기를 간신히 버텨내자 이번에는 높은 이율과 고물가가 덮쳤습니다. 줄어든 손님에 높아진 가게 운영 비용.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은 중학생 딸을 둔 박 씨는 이 위기를 견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또 직원도 그전에 5명 정도 쓰던 거를 지금 2명에서 3명 정도로 좀 줄여서 좀 가족끼리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새해 소망을 묻자 한결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근심 걱정을 조금만 내려놓고 좀 더 편안하게 웃으면서 좀 즐겁게 지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우리 업장도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작년보다도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는 어제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의대 지역 인재 선발 의무 비율을 현행 2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의료 소외 지역 거주 학생들을 지역 의사로 양성하는 특별 전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급병원, 의료관의 의료 인력을 교류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병원과 대학들은 공공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수행을 위한 특별 수가 적용, 전공의 유입을 위한 수련병원 지원 등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원건설을 대표 사업자로 둔 춘천의 공공하수처리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춘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주관사 변경과 다른 출자자들의 지분 인수, 또 외부 건설사 추가 출자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업은 손익 위험이 적은 공적 사업인 만큼 태원건설의 채권단 지원 범위에 우선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 공공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사업비 2,822억 원을 들여 근화동에서 칠전동으로 시설을 옮기는 사업입니다. 지난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구단 가운데 강원FC는 선수 연봉 지출에 비해 리그 성적이 더 낮은 비효율적인 구단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공개한 2023 시즌 K리그1 12개 구단의 선수 연봉 지출 현황에 따르면 강원FC는 선수 연봉으로 9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12개 구단 가운데 8번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강원은 리그 순위가 10위로 연봉 지출액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강원보다 연봉 지출이 적었던 포항스틸러스, 대구FC, 광주FC는 리그 최종 순위가 더 높았습니다. 태백의 강원 관광대가 재학생들을 특별 편입학 조치하고 다음 달 말에 폐교합니다. 강원 관광대는 충북 음성군의 강동대학교와 현재 간호학과 전체 재학생 350명에 대한 특별 편입학 협의를 마쳤으며 교육부로부터 인허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강원 관광대가 폐교함에 됨에 따라 올해 6월에 예정된 장성광업소 폐관과 함께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강원도 국회의원 3명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친윤계로 알려진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 인재 영입의 컨트롤 타워인 공동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갑 박정아 의원과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양수 의원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각각 수석 대변인과 원내 수석 부대표로 그대로 직을 수행합니다. 삼척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강원 남부권 최초로 설립된 폐광지역의 통합 영상미디어센터는 연면적 222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멀티미디어실과 다목적실, 라디오 녹음실과 편집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라디오와 쇼폼 제작 등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올해 3월부터는 라이브 커머스와 보이는 라디오 등이 가능한 라이브 스튜디오도 추가로 구축됩니다. 춘천시가 지역기관과 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말에 교통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은 퇴계동 인근 온이교차로 등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4월부터는 축제와 행사장에서도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며 모두 2,0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지역의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 공모에 도전합니다. 원주시는 원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원주 교육발전 특구 추진단을 구성하고 돌봄 체계와 교육 환경 구축 분야, 지역산업 연계, 혁신도시 연계 등 분야별 과제를 발굴해 원주형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함께 개발합니다. 교육발전 특구 공모에 선정되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파로 통제됐던 인제 자작나무 숲이 어제부터 부분 개방됐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유관기관, 지역 주민과 현장 토론회를 열고 통제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이 확보된 자작나무 숲 달맞이 숲길을 부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숲길에 안전펜스와 안전띠를 설치하고 주요 거점 구역마다 안내원을 배치해 안전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겨울철의 자작나무 숲 입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방한용품과 등산화, 아이젠 등 안전용품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